안녕하세요. 다들 아침에 일어나서 뭐 드시나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실제로 먹는 메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먹은 이후로 얻게 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혈당을 잡았고, 두 번째로 더부룩했던 속과 위장이 불편하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기력도 넘치고 평생 아플 걱정이 없어진 것 같아 도저히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레시피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대부분 아침에 국이나 찌개에 밥 말아 드시지 않나요? 하지만 찌개는 위장을 자극하고 흰쌀밥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버립니다. 그렇다고 아침 식사를 안 드시면 암 관련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으니 오늘은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위나 장에도 좋은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하고 위장에 자극을 줘 변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물 한 잔 마시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식염수 가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어나서 가글도 하고 물도 한 잔 마셨으니 이제 뭘 먹어야 할까요? 아침 식사라면 혈당도 올리지 않고 위나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를 알려드릴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중에서 몇 가지나 드시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음식은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약이라는 말 이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과가 신과일이라 빈속에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드시죠? 위장이 약하신 분이 아닌 이상 위산도 산이기에 사과의 신음식은 괜찮습니다. 위장 약한 분들은 공복에 신 거 드시면 속이 쓰리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런 분들을 위한 대안도 조금 이따 다 나오니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역시 위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공복에 식초나 구연산 같은 유기산 섭취 시 소화기계 질환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과의 구연산은 위장벽 세포의 활성화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도 있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도 줍니다. 또한 섬유질은 담즙산과 결합하여 담즙산의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콜레스테롤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사과를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식사 30분 전에 사과를 먹으면 혈당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 농업대 연구팀은 식사 30분 전에 사과를 먹을 때의 GI 지수가 밥만 먹었을 때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과에는 섬유질이 많이 있는데 섬유질이 탄수화물의 소화를 느리게 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았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사과는 하루에 1개만 섭취해도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 개에서 1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사과는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으니 껍질째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깨끗이 세척해서 드셔야 하는 거 이거 잘 아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에 따라 위가 좋지 않으시면 공복에 드시는 신음식이 속이 쓸 수도 있으니 그런 분들은 자제해 주시고요. 신음식이 좋다고 너무 산도가 강한 것도 드시지 마세요. 식초 좋다고 했다고 그대로 드시지 마시고 꼭 물에 타서 드시고요. 식초는 물에 타 드실 때는 식초 1큰술당 물 1컵 이상에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럼 아침에 신 거 드시면 속 쓰린 분들은 어떤 과일 드셔야 할까요? 두 번째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산이 적어서 부담도 적으니까요. 아침에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블루베리의 GI 지수는 40에서 50%로 보통 GI 지수는 55 정도가 높고 낮음을 나누는 기준인데요. 블루베리는 과일치고는 GI 지수가 낮은 편이고 GI 지수가 낮다는 말은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블루베리는 2002년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 10대의 슈퍼푸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베리류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그중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나쁜 활성산소를 억제해 염증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장 속의 유익균도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장 속의 유해균도 억제해 유해균이 잘 자라게 장내 환경을 조성하여 아침 대장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물질은 신진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뇌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촉진해 두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2008년 영국 리딩 대학의 스펜서 박사는 블루베리를 매일 12주 동안 먹었을 때 3주째부터 공간 작업 기억 능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의 섭취 권장량은 40g에서 80g인데요. 대략 20알 이상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껍질째 먹는 거니까 유기농으로 고르시는 것이 좋고 연구 결과에서 보셨듯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로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블루베리와 함께 역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관상동맥 심장질환을 가진 20명의 환자에게 60일 동안 매일 조리된 토마토를 200g을 먹였더니 지질의 과산화율이 감소되고 항산화 효소 수치가 크게 증가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라이코펜은 노화 방지에 탁월하고 피부암과 전립선암, 심장질환 등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를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했을 때 전립선암 위험이 23%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최근 라이코펜이 골다공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폐경후 여성에게 4주 동안 토마토는 GI 지수가 30이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도 않을 뿐더러 아침에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국제학술지 미생물학 스펙트럼에서 돼지들에게 2주간 토마토 식사를 제공하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실험 결과 토마토 식사를 한 돼지들의 장내 세균 조성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토마토의 하루 권장량은 작은 것 기준으로 하루 2개입니다. 빈속에는 낡은 것보다 익힌 토마토가 더 좋기 때문에 아침에 토마토를 먹는 날에는 채로 썰어서 기름에 구워 먹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타카로틴이나 라이코펜 같은 주성분들이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었을 때 체내에 더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드셔도 괜찮겠죠? 라이코펜이라는 게 붉은색을 내는 성분인데요. 빨갛게 완숙한 토마토일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습니다. 토마토 고르실 때 참고하세요. 방울토마토로 드시는 것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양배추입니다. 식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위장점막의 식이섬유가 달라붙어 영양소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매우 좋습니다. 식사 전에 사과를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양배추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U는 위점막 강화와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과 상처를 치료하는 데 뛰어나기 때문에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위궤양, 위염, 역류성 식도염 이런 위질환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권장량은 200g이고 양배추 4분의 1개 정도 되는데요. 이게 너무 많게 느껴지시면 100g 정도만 먹습니다. 아침부터 생양배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살짝 데쳐 드시면 됩니다. 비타민 U는 가열하면 파괴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푹 익히지 마시고요. 아침 공복에 꼭 먹어야 할 5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달걀은 혈당에 있어서는 완전히 클린한 식품입니다. 탄수화물도 거의 없으니 혈당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GI 지수도 당연히 0에서 1 정도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질환관리를 위한 바른 식생활 가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당뇨 환자를 위한 식단에서 달걀을 추천할 만큼 달걀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 아침 공복에 드시기에 좋은 음식입니다. 달걀은 아침에 장이 예민하신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분들께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발행하는 건강 전문 웹 미디어에 실린 기사에서도 계란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유익한 식품이란 언급이 있었습니다. 달걀은 반숙으로 먹는 것이 소화 흡수가 잘 된다고 해서 전날 저녁에 달걀을 반숙으로 쪄놨다가 아침에 1개씩 드시면 좋습니다. 섭취량에 대해서는 일단 하루 1개씩 드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1개보다 더 드시고 싶은 분들 공복에 좋은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탄수화물 함량이 적어 혈당도 천천히 올리면서 포만감도 줍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당뇨 환자 16,217명을 3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견과류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당뇨 환자보다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점막에 부담이 적어서 아침 간편식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대 폴터 마이 교수팀은 매일 피스타치오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섭취하면 장내 유익한 세균이 늘어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견과류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5g에서 30g인데요. 성인 남자 손 크기 기준으로 한 줌 정도의 분량입니다. 견과류는 종류별로 영양소가 다르니 한 종류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 여러 종류를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 어떤 거 먹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자면 1일1포로 소포장된 거 드시면 편하게 먹습니다. 다만 견과류는 지방이라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개별 포장된 것을 사시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고요. 칼로리가 높으니 맛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그래도 6개나 소개해드렸는데요. 좋다는 것이 6개나 되니 뭘 먹으란 말이냐? 하나만 정해달라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넓은 그릇에 양배추와 토마토와 사과를 썰어서 넣고 달걀과 블루베리, 견과류를 투입한 후 올리브 오일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이거 레시피라 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취향에 따라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과를 빼신다거나 반숙 삶은 계란이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완숙으로 드신다거나 마음대로 재료를 넣고 빼고 하셔도 됩니다. 아침 보약은 오늘 소개해드린 6개의 음식이 모두 들어간 레시피인데요. 매일 이렇게 똑같은 거 드시기 지겨우시면 요구르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토마토를 구워서 드시거나 이렇게 막 바꿔서 드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먹기 지겨우실까봐 다양하게 드시라고 6개나 알려드린 것이니까요. 오늘은 총 6가지 재료와 이 재료들을 활용한 레시피를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때요? 생각보다 구하기 쉽고 간단한 것들이죠.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거니까 바로 내일 아침에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늘 여러분들의 실천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